1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부유한 거 아니에요? 10억이 서민층이야. 그럼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 개정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생은 힘들겠는데. 안녕하세요, 로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되고 싶은 그거, 부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고, 지금은 마음만 부자인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금 부자가 되면 느낌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 소득이 월 114만 8,500원에서 344만 5,500원이고 통계청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월 229만 7,000원이라고 하니까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 레인지 안에 들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경제에서 중산층만 돼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어디 가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될까? 문득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 생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 위치가 어떤지 한번 보죠. 앞에서 OECD 기준이나 또 통계청의 기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공식적이고 신뢰도 있는 지표 말고 그냥 뇌피셜, 겁나 슬픈 얘기인데 조사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2019년도 개정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는 솔직히 급 절망했는데 일단 한번 다 함께 절망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입니다.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죠. 위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극상류층이에요. 연소득 중요하지 않음. 왜냐? 노동을 안 하니까. 자산이 200억 원 이상이고 이게 전부 상속으로 받은 거래요. 그리고 자동차는 롤스로이스, 제네시스랑 에쿠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외제차를 탈 수 없는 사람들, 남들 눈 때문에 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기업 오너랄지, 그러니까 기업 오너들은 국산차 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제네시스랑 에쿠스가 들어간 것 같고 집은 한남동 단독이나 성북동, 평창동 단독, 이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고 회사는 상장기업이고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기업 오너랍니다. 그리고 학벌, 취미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특징이 숨어있음, 사람과 접촉, 극도로 피함, 재벌들 좀 그렇죠. 그 다음으로 상류층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연소득이 5억 원 이상이에요. 노동을 거의 안 한다고 하고 자산은 50억 원 이상인데 역시 상속이 대다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상류층은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극상류층은 그냥 카시오나 아니면 디즈니 시계를 차도 있어 보이니까 이제 상류층부터는 파테클립 이거 그다음에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몇천만 원씩 하는 시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에쿠스 여기도 이제 자기가 좋아해서 외제차 타는 건데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 오너가 있을 테니까 아니면 기업 임원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를 타야 되니까 에쿠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직업 보시면 대표이사, CEO, 재단의 이사, 고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학벌이 외국 MBA, 미국 명문대인데 사실 이것도 상속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가문 자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취미가 승마, 승마가 나왔고 누군가 또 떠오르네. 특징이 위스키, 특징이 위스키야.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5억 원에 그 자산이 50억 원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위스키 마세요. 그리고 상위 중산층 이제 은수저예요. 아까 상류층이 금수저였고 상위 중산층 연소득이 1.5억 원 이상,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대다수라고 하고 자산이 12억 원 이상인데 일부 상속이라고 해요. 시계는 롤렉스나 IWC 그리고 자동차는 벤츠랑 BMW. 그나마 이거는 좀 주위에서 내 인맥 총 동원하면 한두 명 정도 있는 수준이긴 하네. 그 직업의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취미가 요트, 승마가 더 많이 드나? 요트가 더 많이 드나? 아무튼 골프, 테니스, 요트, 스키가 취미라고 하고 특징이 와인, 칵테일. 그러니까 아까 상류층은 위스키였는데 상위 중산층 은수저면 와인이나 칵테일. 자, 저도 와인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으로 넘어가 보죠. 동수저라고 하는데 연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고 자산이 6억 원 이상. 상속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도 좀 많다는 거고 여기는 시계가 오메가랑 태그 호이어. 오메가 팔아야 되나? 결혼 예물로 건데. 그렇습니다. 자동차 벌써 소나타가 나와요. 소나타 그랜저 뭐라고 하고 직업이 회계사, 약사, 공기업, 대기업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미가 해외여행. 특징이 신분 상승 욕구. 그러니까 여기 동수저들은 그래도 최소한 은수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밑이 상위 노동자. 이거 좀 구린데 분류 자체가 쇠수저라고 하는데 연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고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계가 티소랑 해밀턴. 이제 회사 입사하면 남자들이 많이들 사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죠. 서울 전세나 아니면 경기도 2억 원 이상의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고요. 취미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약간 좀 대중화되죠. 맛집 투어, 야구, 축구, 시청.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불로소득자를 비판한다고 하고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시위 주도층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다음이 중위 노동자인데 연소득이 3,500만 원 이상에 자산이 5천만 원 이상. 시계는 카시오 너무하지 않냐? 3,500만 원 이상 벌면 카시오 이상은 찰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없음이래. 좀 그러네요. 자동차도 없음. 차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 같고 4년제 대졸에 취미가 프랜차이즈 식당. 그러니까 여기는 맛집 쳐도 그냥 개인 요리사가 하는 그런 데도 가지 말고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가라 이런 겁니다. 야구, 축구, 시청 있고 여기도 역시 특징이 시위 주도층이네.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세수저나 나무수저들한테는 비판적으로 좀 쓴 것 같고 하위 노동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데 여기는 시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집은 월세에다가 부동산 없고 회사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취미가 도박.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도박이라고 해요. 복싱, 레슬링, 취미가 그렇다네요. 특징이 알코올 중독. 여기부터는 좀 너무했다. 여기는 좀 오히려 기분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온라인상에 떠도는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래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싶으시고 밑에 거는 마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브리핑은 안 할게요. 뭐 대한민국 계급 측정기가 이 정도랍니다. 이거 보고 왔더니 뭐 영상 찍을 의욕이 확 사라지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볼 의욕이 확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 투자를 하고 뉴스를 보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나도 이번 생에 부자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일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내용이 제가 일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자매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니투데이에서 그 신문사에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당당한 부자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거거든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포털에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기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 1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총 자산 10억 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그래도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약간 달라진 점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은 좀 줄고요. 대신 30억 원 이상 비중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10억 가지고 부자 축에 끼기는 좀 모자란 감이 있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좋고 넓은 아파트는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10억 큰 돈이죠. 저한테 누가 5억만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10억으로 부자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 감이 있다. 그리고 아까 그 계급 측정기에서도 자산이 6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하는 중산층, 동수저라고 했었으니까 얼추 맞네, 그 계급 측정기가. 어쨌거나 가장 많이 나온 답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거, 이러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모았나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부동산 등 실물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엄청난 비중이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해야 돼요. 역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이번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규제가 나와도 이거 나오자마자 비규제 지역으로 또 쏠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짜 오랫동안 우리가 익혀온 학습 효과 때문에 재산 증식하려면 결국 집과 땅을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으로 창업 및 기업 경영이 있는데, 사실 이 비중이 늘어나야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많아지고 유니콘 기업들도 늘어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늘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아까 계급 측정기에서도 극상류층하고 상류층 금수저들은 상속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패스. 다음은 권력의 소유. 말 자체가 좀 웃기죠. 근데 나름 8%나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상위층으로 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근데 권력의 상위층으로 가도 월급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느낌 오시죠? 그리고 다음이 주식으로 부자 됐다라는 사람이 5%고,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부자가 된 경우는 3.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의 경우가 속하는 1.5% 모름, 부자가 아직 아니니까.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릅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총자산이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부는 어떻게 쌓았는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설문조사에 약간 괴리라고 해야 되나? 좀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1위가 역시 10억 원 이상이었단 말이죠. 2위가 5억 원 이상, 3위가 3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총자산이 10억 원이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이런 비금융자산을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또 10억 원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현금 자산으로만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증식한 자산 10억 원, 그러니까 총 한 20억 원 정도는 내 총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답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내가 현금성 자산 10억 원, 다 합쳐서 그냥 총 자산 10억 원이 넘든지, 아니면
그 가까이 정도라도 모아둔 뭔가가 있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압도적으로 난 아니야. 10명 중 9명이 난 부자가 아니야. 91.2%가 난 부자가 아니야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아니에요. 반대로 8.8%는 좋겠네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인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지, 자기 암시 같은 나는 마음이 부자야 뭐 이런 건가? 뭐 어쨌거나 좀 안타깝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92%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럼 나는 이번 생에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평생 불가능. 이번 생은 틀렸어. 10명 중 6명이 불가능하대요. 뭐 해도 안 돼. 그냥 안 돼. 그냥 이 회사 다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10년 이내라고 답한 희망적인 사람들이 12.4%, 그리고 20년은 8%. 20년 후면 제가 56살이니까 10억. 저기 30년 이내도 4% 있구나. 저희가 좀 더 가깝나? 뭐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부자를 생각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호감도는 어느 정도냐, 이 결과를 보면 그래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또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부자의 평점이 지난 10년 사이에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무엇보다 비호감도가 중간에 쭉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보면, 이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때가 어느 정부였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국책 사업을 했고 어떤 비리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얘기라 뭐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고, 뭐 어쨌거나 호감도가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건 비호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피크를 쳤을 때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호감이 비호감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건 충분히 의미를 둘 수가 있죠. 실제로 호감층이 비호감층보다 많은 건 2007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이유를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사회 환원이 늘어났다 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9%의 응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수치 변화에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여전히 부자들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사회적 특권의식이 많음, 2위가 사회환원을 하지 않음, 3위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남 순이었다고 해요. 솔직히 이게 보면 1위하고 3위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평생을 그 환경 속에서 쭉 살아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2위, 그러니까 사회환원은 좀 늘릴 수가 있잖아요.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솔직히 없는 분들도 기부 열심히 하시고 작은 중소기업도 사회환원에 힘쓰는 기업들이 많은데, 재벌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에 좀 걸맞는 사회환원에 조금 더 힘써주길 좀 바랍니다. 일례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 존경할 만한 부자로 국내에서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꼽혔고,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1위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1위를 차지한 이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사회환원에 힘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존경할 만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보다가 자괴감에 빠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마음 달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